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휴대폰 개발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3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인성, 봉사활동, 일관된 진로 희망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 전자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광운대 전자공학과 광운찬빛 인재 전형, 국민대 전자시스템 공학 전공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개발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휴대폰 개발자가 꾸민 고3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지 큰 틀은 잡았나요? 일단 한 4-5개 정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넣고 나머지 한두 개 정도를 교과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상담은 안성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한 3가지 정도로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시보다는 수시 경쟁력이 훨씬 낮다. 즉, 본인의 학생부를 철저하게 활용하는 전략으로 수시 지원 횟수 6회 지원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그렇지만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형들도 분명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능 최저를 채우는 그 연습을 끝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 준비로 인해서 소홀하게 되는 한두 달 정도의 공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마무리하는 것이 학생의 그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위한 기본적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안성환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2장, 면접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장, 학생부 종합 전형 석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카드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장, 그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3장을 이렇게 계획해 주셨는데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아까 그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상 수시 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모의평가 성적을 철저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의 모의평가 성적을 봤을 때 그 정시 지원권을 살펴보게 되면 4년제 정시 지원의 마지노선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탐은 충분히 과학탐구 영역은 성적이 동점자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 있지만 매우 부족한 수학이나 영어 성적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합격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활용해서 충분히 안정권으로 될 수 있는 지원 성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욕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전형을 같이 섞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대학에 지원할 때 학과가 우선일지 대학이 우선일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네네. 많은데요.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참 많이 받아본 질문인데 네. 이제 답변이 늘 참 어려운 질문인 것 네네. 같습니다. 이게 2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본 기사 중에 하나가 내가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대학을 좀 등급이 낮은 대학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대학을 좀 낮게 나와서 못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수능이 또 쉽게 나오고 하니까 반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제 생각에는 대학의 인지도만 갖고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적성하고 내 흥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저는 일단은 학과를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학생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네. 국어는 4등급,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은 5등급, 영어는 5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 생명과학원은 3등급, 지구과학원은 3등급으로 전체 평균이 4.25등급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4월 달과 6월 달 최근에 그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국어는 4등급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성향을 보였고요. 수학은 6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사는 6에서 3등급으로 많은 상승을 보였고요. 생명과학원은 4에서 3등급으로 상승, 지구과학원은 2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탐 기준으로 전체 모의평가를 전반적으로 한 선에다가 놓고 살펴보게 되면 3월은 국영수탐 탐구 2개 기준으로 4등급이었고요. 4월은 4.25등급, 6월은 4.25등급, 그리고 7월 또한 4.25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 성적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시에서 합격하는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교과 전형이건 종합 전형이건 논술 전형이건 수학, 과학의 성적과 매우 일치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성적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등폭이 어느 정도 있었던 수학 가형의 성적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꾸준하게 100분위가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명적이었던 것이 원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눈에 띄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학과 못지않게 그 영어의 성적 또한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결정적인 그 학부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영어의 성적도 계속해서 그 하락하는 폭을 보였기 때문에 2월 모의평가나 전체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면 단순하게 국영수탐 2개나 혹은 수영탐 과목을 표준 점수를 합했거나 100분위를 합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에 반영 비율을 씌워버리게 되면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매우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을 꼭 염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이 이해를 하다시피 본인이 종합전형을 5장 정도를 쓰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교과 성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1학년 때 그 국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3.17등급, 수학은 3.5등급, 과학은 3.57등급, 영어는 3.79등급으로 전체 평균이 약 3.34등급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는 꼭 그 국영수 과학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기별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 기본적인 주요 교과를 기준으로 학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꾸준하게 3등급 정도를 유지하는 성향이 있었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었다가 3.5등급 정도까지 올라가는 성향이 있었고, 영어는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약간의 등락을 좀 보였던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기별 추이를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1학년 1학기 때는 3.27등급이었고 1학년 2학기 때는 3등급, 2학년 1학기 3.88등급, 그리고 2학년 2학기 3.39등급, 3학년 1학기는 3등급으로 전체 등급이 3.34등급이었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수학과 과학의 그 영역만을 놓고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수학과학으로는 3.57, 2.43, 3.47, 3.31, 3.32등급으로 큰 폭의 그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적을 유지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살펴보면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나와 있는 등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문자로 표시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못한 것도 없는 그 모나지 않은 평범한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안성환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봉사활동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영역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가 가장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일단은 봉사활동 시수도 많고, 그리고 꾸준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졌고, 희망 분야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소서에서 녹여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그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은 뭐였냐면
동기는 있는데 이 봉사활동에서 가졌던 그 동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거나 좀 더 심도 있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약점으로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색이다라고 평가해서 맑음으로 줬던 거고요. 수상 경력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수의 수상 경력은 있었습니다. 한 15건 정도의 수상 경력이 있었지만 아까 봉사활동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분명히 그 보이는 활동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지만 그런 질적인 부분에서 인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금상 같은 경우에 그 참여 인원을 전체 그 809명으로 학생부에 기재가 돼 있었는데요. 실제 이런 대회에서 809명인 전교생이 다 참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의 그 작품을 출품했다라는 것이 질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심도가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은 본인의 자소서라든가 보충 그런 추천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학교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 이런 대회의 특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세부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활동을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성실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급 임원도 임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실히 수행한 것은 보이지만 그 다양한 활동, 행사 활동 가운데서 본인이 특정한 영역에서 두드러진 자기 주도적인 노력을 보인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내용이 과학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분석은 어떤 거였냐면 학생부를 이렇게 꾸준하게 해석을 해보게 되다 보면요, 꾸준한 부분은 분명 있었지만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거나 아니면 심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교사의 관찰 레이더망에 걸렸다라는 그런 기술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질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같은 그런 영역에다가 구체적인 학생의 활동을 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교사의 관찰이라든가 평가의 부분이 이런 동아리 활동과 연계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팁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동아리 활동 2가지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영어 동아리를 자율동아리에서 활동을 2학년 때 했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이 2학년 때 영어 성적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약간 좀 의문시 됐었고요. 물리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3학년 1학기 때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물리1이라는 과목이 교육과정 편제상 3학년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가 기록 내용 자체도 뭔가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부분에다가 많이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결심과 참여는 매우 꾸준합니다. 하지만 아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실천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자소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독서 또한 자연계열 학생치고는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고 국어 성적 또한 전체 국수형 과학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었는데 문제는 이런 심화 과정에서의 근거로 삼기에는 독서의 항목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 남아있는 8월 31일 전까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더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게 되면 희망대학을 가지기에는 교과 성적도 약간 부족하고 비교과의 세기도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본인이 좀 더 심도 있게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한 대학이 1지망이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 2지망이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3지망이 국민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 전공이었는데요. 제가 주목한 내용은 3지망 국민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 전공이었습니다. 안성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국민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1, 2, 3지망의 지원자 풀의 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전형은 가고 싶은 학생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학생들이 보통 자신의 비교과와 교과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국 단위에서의 지원자 풀을 봤었을 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세기를 미루어 보아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자 풀의 특성 때문에 3지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국민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그럼 국민대학교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 전공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요, 전체 모집 인원이 24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5.37대 1이었고, 2016학년도에는 5.54대 1이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작년도까지 전자공학부로 통으로 모집을 했던 모집 단위가 3개로 분할돼서 금년부터 모집을 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아까 그 전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역량이 분명 있었던 것 같고요. 전형 방법으로서는 일반적인 종합 전형과 똑같습니다.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해서 서류로서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활용하고요. 2단계에서는 다시 면접 100%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으로는 서류 평가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성 평가고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주도성이나 아니면 도전 정신, 내지는 전공적 합성과 인성, 그 4가지 영역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1단계를 통과했을 경우 면접을 가게 되면 면접이 10월 22일에 있는데 국민대학교 또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전공적 합성과 자기주도성, 도전 정신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3명이 개별 면접을 약 10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년도의 합격자 그 결과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교과 평균이 지원자 평균은 3.24등급이었지만 합격자 평균은 2.8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값을 한번 찾아봤더니 지원자 가운데서 가장 높았던 평균 등급이 5.91등급, 그리고 합격자 중에서 3.37등급이었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과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지원 모집 단위 가운데서 좀 불리한 교과 성적이고요. 그리고 인상적이지 않은 비교과로 인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간 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성환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언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한 추천 전형의 가장 중심은요, 학생이 교과 전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한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과 우수자 전형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요. 모집 인원은 19명이었고 2015년도 7.86대 1, 2016년도 5.84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70에 면접 30으로 일괄 전형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의 특징이 교과가 63이고 출결이 7 정도가 되고 면접이 30점인데 그 면접 30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평가 방법을 통해서 수능 최저를 채우고 입시 결과까지 만약에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역전되는 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과 전형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전형으로서의 그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면접위원은 마찬가지로 2, 3인으로 구성이 돼서 10분 내로 3개 문항 정도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은 학생부 연계 40, 학업 동기 30, 인성 영역 30으로 거의 자소서급으로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면접 준비하기가 좀 버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을 봤었을 때 수능 최저도 채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 영역 중에서 4등급 이내가 1개이거나 5등급 이내가 2개, 탐구를 1개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고요. 한국사가 가장 안 좋았을 등급이 6등급이었는데요. 그 정도 성적이 나온다고 해도 최저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16년도의 합격자 평균을 보게 되면 3.77등급이었었고요. 정시 기준으로 수능을 환산해보면 3.75등급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학생의 정시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학교라서 충분히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철저한 면접만 준비만 된다라고 하면 매우 적정한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명의 고3 학생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분명한 학생들이었는데요.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학생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능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능까지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형준 선생님, 안성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건국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 공학 전공을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